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너 한번 맞춰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실장쯤에 컴퓨터가 생각하면 사람이 맞추는 걸로 바꾸게 되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근데 단지 컴퓨터가 하나 생각하는 그 부분만 추가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놓으면 나중에 실장에서 그 문제를 다시 뒤집어서 풀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숫자를 하나 딱 생각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각하고 컴퓨터가 맞춰야 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일단은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1에서 100까지.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숫자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검색하는 방법이 바이너리 서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쪼개기예요. 쪼개기. 현재 경우의 수는 100개야. 1부터 100까지. 이 100 중에서 절반을 딱 쪼개. 우리 문제에 보면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 50. 1부터 100 사이에 중간. 그래서 이 50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건문 따질 때 음수냐 양수냐 0이냐 세 가지를 따졌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으냐 아니면 그 숫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그대로 바이너리 서치로 적용을 하면 기준 중에 절반씩 쪽이 나가는 겁니다. 50. 그 50보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뒤에가 2예요. 2라는 얘기는 50보다는 try more, try less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보다 작으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은 이번에는 1부터 50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또 똑같은 논리로 또 절반. 그러면 이제 25. 근데 25보다는 1번 try more. 그러면 25보다는 커요. 이미 50보다는 작고 25보다는 커요. 그럼 그 사이에 절반. 그래서 37. 그 37을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더 작대. 그럼 이번에는 이제 25와 37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죠. 그 사이에 있는 값 무엇인가를 찍을 때 적절하게 절반 31. 그러니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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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을 계속 쪼개 나가는 방식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아직 생각 중이네. 말로 해도 괜찮아요. 음,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음, 자, 뭔가를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65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줘야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실행한 예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면 돼요. 실행한 예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떻게 가면 된다라는 게 그냥 뭐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절반. 현재 구간에서의 절반. 현재 구간에서의 절반. 현재 구간에서의 절반.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이제 생각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놓고 실행 결과를 그대로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일 것 같아요? 반복은 how about 해가지고 나오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반복이 시작. 그리고 언제 반복이 끝날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결과를 찍기 직전에 여기서 반복이 끝. 자, 그러면은 반복이 끝났다는 이 중간에 이만큼이 이제 반복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반복이 돌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은 이거 한 줄씩 계속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을 반복문이 실행되는 하나의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겁니다. 자, 얘를 여기서 해야 될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한 줄을 찍기 위해서, 자, 얘를 쓰기 위해서 위 문장을 출력하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 자, how about을 찍을 때는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근데 50이라는 숫자를 찍으려면 5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려면, 즉 이 숫자는 어디에서 왔나? 이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50 어디서 왔어요? 조금 전에 바이너리 서치 얘기했죠.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와야 돼요? 조경희 학생? 1부터 100에서. 그렇죠. 1부터 100에서. 1부터 100 사이의 중간 값. 그러니까 50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자, 50은 결국은 1과 100을 더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101이니까 50.5, 소수점 2야 버리고 50. 정수형 계산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5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50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 문장을 나머지는 그냥 출력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입력을 받아요. 자, 2라는 입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진행할 뭐라 그럴까? 뭔가 그냥 값을 입력받는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try 값을 입력받는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으면 일단은 지금은 입력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1, 2, 0. 자, 1, 2, 0이면 즉 여기서부터 조건문이 발동을 해야 돼요. 조건문 발동이 필요함. 자, 어떤 경우 0, 1, 2, 셋 중에 하나인 경우 입력이 세 개니까 셋 중에 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뭔가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 나갑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자, 거기에 따라서 밑에가 달라지죠. 자, 지금 현재 2가 여기에서는 2가 입력이 됐어요. 즉 try less가 입력이 됐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그대로 갈게요. 자, if try가 자, try 값이 2라면 지금 현재 2가 들어왔으니까 2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How about 25가 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5를 출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25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자, 조경희 학생 어디서부터 왔을까? 25는 1부터 50이요. 1 플러스 50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누기. 지금 보세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같은 스타일의 문장 계산이 나왔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반복문을 돌리면서 또 숫자를 try 값을 입력을 받는. 즉, 이 1번과 2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숫자가 25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25라는 숫자를 출력을 하고 try 값을 입력을 받고 조건에 따라서 다시 011을 가는데 이번에는 봤더니 1번이 들어왔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else if를 넣을 수 있겠죠. 자, else if 이번에는 try 값이 1이라면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1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뭐가 출력돼야 돼요? 37이 출력되어야 한다. 자, 이 숫자는 자, 조경학생 이 숫자는 어떻게 왔죠? 10에서 25 사이. 50에서 25 사이라고 그러지 말고 25에서 50 사이라고 합시다. 아, 네, 25. 25에서 50 사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나누기 2 하면 75를 나누기 2 하면은 37.5. 37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5에서 50.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면은 또다시 그게 이번에는 37이 숫자가 출력이 되고 try 값이 입력이 되고 똑같은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계속 반복을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0. 0은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else 여기다가 else. 자, 이 얘기는 결국은 try 값이 0이라는 얘기. 따로 if만 안 걸어도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지금 내가 25에서 1이 들어왔죠? 여기가 1. 25에서 50. 맞잖아요. 25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지 않나요? 지금 1에서 50인데 50을 찍었잖아. 50보다는 작아. 그래서 25까지 왔어. 근데 25에서 50 사이 다시 25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25에서 50하고 연결해야죠. 음. 나도 잠시 헷갈렸어요. 자, 트라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맞췄잖아요. 자, 맞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 0이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지금 이 조건문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맨 끝나고 나면은 반복이 끝났으면 이번에 여기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6번의 트라이가 발생했다. 즉 시도한 횟수를 계산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출력을 하죠. 그래서 시도 횟수를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시도 횟수를 0으로 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얘를 어디서 카운트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고 how about 하고 딱 물어볼 때가 일단은 한 번의 시도 지금 보세요. 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로 봐야 되는구나. 이번엔 시도를 자 지금 6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6번의 시도가 처음에 50을 시도했고 25 시도했고 37, 31, 34, 33 이렇게 해서 시도를 6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how about 뭐뭐뭐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미 시도 한 번이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횟수가 언제 증가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how about이라고 물어보기 직전에 이때 시도 횟수를 뿔뿔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how about 물어보면 0, 1, 2 사이에 뭔가를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이 정리가 됐다고 코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일단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파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50, 1 플러스 100, 그 다음에 여기는 25는 1 플러스 50, 그리고 37은 25 플러스 50,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 숫자가 그냥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아 얘는 1부터 100, 얘는 25부터 50,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아는데 컴퓨터한테는 뭐하고 뭐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경희 학생 이거 어떻게 시도하면 될까요? 1과 100 같이 이 숫자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반복문이 돌아가는 동안에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프로그램에다가 1 더하기 100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무조건 변수는 필요하겠죠. 네. 그럼 변수가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50은 1 더하기 100 나누기 2. 자, 이 식에서 변수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보세요. 100이 변수로 돼야 할 것. 어떤 다시 한번. 음. 변수 변수는 1과 100으로 지정하면 될 것 같고, 둘은 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2하고 100이 변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2하고 100을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즉 변수가 50도 변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50, 25, 37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계속 바뀌니까. 네. 자, 그러면 변수의 이름을 한번 잡아 봅시다. 얘는 출력값이라고 그러고 출력값은 괄호 안에서 1은 처음 시작값 더하기 끝값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시작값과 끝값, 그 다음에 출력값이라는 세 개의 변수. 자, 이 변수 말고는 물론 조건 발동이 0, 1, 2를 입력을 받으려면 얘도 뭐 시도 방법. 시도 방법이 이게 뭐지? try. 내가 여러 변수 이름을 적어준 게 있나요? 장명을 내가 했나? 안 했구나. 음, 우리 TA들이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변수 이름 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좀 물어봐 주면 좋을 텐데. 2% 부족합니다. 자, 여기다가 얘는 변수, 자, 시도라는 변수를 한번 쓸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정하면 지금 이 중에서는 변수가 더 필요한 변수는 없어 보여요. 이 정도 변수면 충분해 보여요. 그러면 자, 반복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시작값과 끝값이라는 변수는 출발을 시작값은 몇이에요? 1이겠죠. 끝값은 1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출력값을 시작값과 끝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25를 출력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부터 50이 돼요. 1부터 5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세요. 출력값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식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시작값과 끝값은 얼마냐면 자 현재는 조경 학생 시작값과 끝값이 얼마죠? 처음에는 1과 100이었고, 1과 100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라이 뭐 해가지고 여기서 트라이 레스가 됐잖아요. 2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출력값을 계산하는 식에서 식의 시작값과 끝값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끝값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끝값이 여기서 끝값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방금 전에 출력값이 끝값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출력값이 50이었잖아요. 네, 그 50이 여기서는 끝값이 된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try 값이 만약에 1이라면 결국은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끝값을 어떻게 돼요? 여기선 끝값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긴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방금 전은 이게 계산된 거죠. 즉 여기서는 시작값이 줄여. 그렇죠. 방금 전에 출력값이 시작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 지금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사실은 이게 4-1번 문제지만 4-1번이 아니라 4-7번, 8번 정도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봤더니 1번 문제가 조금 셌네. 이게 책 정식으로 출간할 때는 순서를 좀 바꿔놔야 되겠어요. 1번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2번이 갑자기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출력되고 있는 과의 흐름을 그대로 생각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이 안에서 어떤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리해서 거기에 필요한 변수들을 어사인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 조경 학생, 지금 이 정도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어때요? 네, 시도해 볼 만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혹시 다른 사람들 질문,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교수님, 네, 얘기하세요. 저 살짝 다르게 풀었는데 혹시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살짝 다르지 않고 많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 먼저 받고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습니까? 다른 학생들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정리를 여기서 보세요. 정리를 할 때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코드를 하기 쉽게 가는 정리 방법은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변수, 장명한 변수 이름을 실제 사용할 변수 이름으로 바꾸면 훨씬 더 코드랑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시도 횟수, 그러면은 뭐 카운트. 그 다음에 시작값, 그럼 얘는 뭐 begin. 그 다음에 끝값, end.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놓고 반복이 시작이 된다. 그럼 이제 무한 반복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도 횟수 카운트 뿔뿔. 그 다음에 이러고 출력하잖아요. 그럼 이건 출력하는데 출력하기 전에 결국은 50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50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 시도하는 그 출력값을 그냥 넘버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넘버는 50을 계산하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할 때 출력값이라는 거는 이제 넘버라고 얘기했죠. 그럼 시작값은 어떻게 해요? begin. 그다음에 끝값은 end. 그래가지고 begin과 end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넘버에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는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how about 하고 여기다가 넘버죠. 넘버. 자, 이게 이제 변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넘버를 넣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여기다가는 입력 받죠. 자, 입력 받는 수를 뭐라고 변수 이름 하나 만들죠. 뭐 try라는 변수는 별로 안 좋은 변수예요. 보통 프로그램 코드에 try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try. 장명. 뭐라 교수님 그럴까? 인풋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 그냥 인풋보다 try 인풋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딱 받아요. 받아서 놓고 하면 지금 보세요. 반복이 시작이 되는데 넘버를 계산을 하고 50이라는 숫자 출력하려면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했고 출력 값 입력 받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 발동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여기서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건문 돌아가는 겁니다. 자, if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try input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얘가 1이냐 2냐 0이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자, 지금 시작을 2부터 했으니까 그냥 2부터 갈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2가 되면은 여기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try 2라면 끝값은 방금 전에 출력값하고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출력값 끝값이 end고 방금 전에 출력값은 넘버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얘가 end가 바뀌었으니까는 여기에서 위로 다시 반복이 돌 때 넘버의 begin 플러스 end 나누기 2라는 게 다시 동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한 바퀴 돌면 넘버가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gin하고 end 값만 계속 바꿔가면서 크냐, 작으냐, 아니면 맞췄냐 라는 것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lse죠. 자, else, if 하고 이번엔 똑같이 자, 얘를 카피, 복부, 신공 나왔습니다. 자, 1번 나왔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번일 때는 아까 1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값이 방금 전에 출력값이 된다. 자, 시작값. 이번에는 end가 아니라 여기서 begin이 되죠. begin 이게 넘버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출력값. 그리고 또 아니면 else면 어떻게 돼요? else면은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요. 생각보다 정리를 하거나 하면 코드가 되게 단순해집니다. 지금 밑에서 생각했던 이런 이 흐름에 정리된 내용을 쭉 그대로 코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반복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따져봤더니 반복이 시작되고 반복이 끝나는 거죠. 조경희 학생 지금 혹시 뭐 빼먹은 거 있나요? 볼 때 아니요. 제대로 된 거 같죠?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카운트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네. 버림이죠. 내림이 아니라 버림. 근데 그 예시에서 그 한국어 30일, 34, 33을 순으로 나오는데 네. 그 과정에서는 올림으로 연산되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과 끝값을 가지고 나누기 2를 했는데, 자, 조경 학생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begin하고 end를 놓고서는 1에서 100 놓고요. 5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보다 크냐 작으냐 맞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try input을 2라고 했으면은 이거 50보다 작다잖아요. 작다 그랬으면은 사실은 and가 넘버가 아니라 넘버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0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50이 아니라 1부터 49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5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비긴도 여기서 넘버 그거는 아니니까 맞춘 건 아니니까 여기서 넘버 플러스 1로 출발해서 즉 25와 50 사이라 그랬으면은 26부터 49까지 이렇게 따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숫자를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해서 카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카운트가 아까 그래서 카운트가 하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33을 물어볼 수도 있고 34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도를 해보면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꼼꼼하게 들어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C에서는 정수를 계산할 때 뒤에가 수점이가 버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면 그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이상하게 쌓이면은 갑자기 어디 한 군데가 구멍이 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문제를 낸 게 벌써 한 12년 전이라서 그때 내가 이거를 계산을 플러스 1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나도 한번 돌려봐야 돼.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에가 31하고 34를 물어보기 전에 33을 먼저 물어봐서 바로 6번이 아니라 5번 만에 끝낸다. 뭐 괜찮아요. 그래서 톡에 얘기했죠. 요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푼 게 충분히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패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submit anyway로 해가지고 올려도 된다고요. 그러면 채점을 할 때 보면은 바로 실행 한번 시켜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수동으로도 채점이 가능하니까 나는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남거나 좀 심심하면 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었을까라는 거를 또 추측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해보는 것도 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